자,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영상 중에 가장 그래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게 이 사업자 등록 이후에 바로 해야 할 일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오래되다 보니까 뭐 홈택스 화면도 바뀌었고요. 뭐 여러 가지 추가해야 될 것도 있어 가지고 영상을 새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거고요. 이제 개략적으로 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셨을 거예요. 세무서 가서. 그러면 이제 요때 하셔야 되는 거는 확정일자가 있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은행에 들리셔가지고 사업용 계좌나 사업용 카드나 그리고 인터넷 뱅킹 신청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요걸 가지고 홈택스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카드 매출이 있으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요 단계에서 어디선가 요 포스 단말기도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요 직원 채용에 대한 문제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들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건 여기 사업자 등록을 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시면 일단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하시면 이제부터는 진짜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도 나오고요. 이 단계에서 주의하실 거는 이제 확정일자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하고요. 뭐 신분증 이렇게 갖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실 때 같이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 등록 신청이나 사업자 등록증 수령은 꼭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업종에 따라서는. 여기 홈택스에서도 사업자 등록 신청이 되거든요. 단지 여기서는 확정일자가 안 되니까 확정일자는 꼭 오프라인으로 세무서로 가서 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이 은행 업무를 하셔야 돼요. 여기 계좌 개설하고요. 그 다음에 카드도 발급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인터넷 뱅킹도 신청해야 되고 인증서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은행에서 처리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사업용 계좌나 사업용 카드를 만드는 건 가능하면 뭐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아니면 부가치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나 하실 때 요 자료들을 얻기가 되게 간편하니까 여기 계좌나 카드를 만드는 겁니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뭐 이런 거 상관없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혹은 사업용 카드를 별도로 안 만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시던 계좌나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도 이렇게 사업용 카드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제 추천드리는 건 이 사업용 계좌나 사업용 카드를 별도로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시던 것들을 쓰시게 되면 개인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거에 구분하기가 나중에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거를 별도로 만드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인터넷 뱅킹도 꼭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 뱅킹이 있어야 그 다음에 홈택스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은행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홈택스를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요 단계에서 은행에 그 계좌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 카드 매출이 일어나는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요 포스 카드 단말기 뭐 이런 것들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 설치하실 때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다시 홈택스로 돌아와 가지고요. 첫 번째 홈택스 회원 가입은 반드시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카드 등록은 요거는 뭐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이거를 안 하게 되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신고하실 때.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용 카드 등록도 꼭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계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할 의무는 아니에요. 요거는 복식부기 의무자들만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게 되는데 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 복식부기 의무가 됐는데 이 사업용 계좌 신고를 신고 기간까지 하지 않게 되면 요거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 기간이 다 됐는데 바쁘다 보면 사업용 계좌 신고를 또 깜빡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가산세나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예 지금 사업용 계좌를 처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때 그냥 지금 신고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실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먼저 홈택스 회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회원 가입은 그냥 하면 되지 뭘 이거를 설명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약간의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편의상 뭐 필요한 것들인데 일단 보시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여기 회원가입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그 회원 유형이 개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있고, 우리는 지금 개인이나 사업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인증서를 만들어 놨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느 쪽으로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개인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뭐 보통 개인한테 해당되는 세금들, 그러니까 소득세나 증여세나 뭐 양도세나 기타 장려금 신청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소득금액 증명서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할 수 있고요. 사업자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사업자가 해야 되는 세무신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나 뭐 법인세나 뭐 원천세 신고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하게 되죠. 그래서 개인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부가가치세나 뭐 이런 세금들을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반대로 사업자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나 뭐 이런 양도세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과 사업자 회원가입이 이렇게 별도로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는 개인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회원가입을 일단 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뭐 회원가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뒤에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요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개인으로 회원가입하는 게 유리한 게,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개인으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해서 들어온 화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김세금으로 계정이 표시돼 있어요.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이름이 이렇게 돼 있죠. 개인으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옆에 보시면 사업자 전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 요렇게 내 개인 사업자 계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 개인으로 로그인해서 들어와서 만약에 부가가치세나 원천세처럼 사업자가 신고해야 되는 세금 항목들이 있으면 여기 사업자 전환을 눌러서 그 신고들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시 종합소득세나 이렇게 개인이 신고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개인으로 전환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개인 계정으로 바꾼 상태에서 신고나 업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회원가입을 사업자로 만약에 하게 되면 사업자에서만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으로는, 이렇게 개인으로는 못 바꾸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회원가입을 개인으로 하셨다가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자로 바꿨다가 이렇게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홈택스 업무 중에 사업용 카드 등록이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은 여기 홈택스 화면에서 계산서 영수증 카드 메뉴 중에 신용카드 매입으로 들어오시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신용카드를 등록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기 보시면 사용 내역 이런 데서 쭉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용 계좌 신고거든요. 이 사업용 계좌 신고는 여기 위에 보시면 증명 등록 신청 중에 세금 관련 신청 신고 공통 분야가 있어요. 사업용 공익법인 전용 계좌 개설 조회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계좌 개설로 들어가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현금 영수증 사업자 등록이거든요. 요거는 여기 계산서 영수증 카드 메뉴 중에 발급이 있어요. 그 현금 영수증에 그 아래 보시면 현금 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하셔야 되는 것들이죠.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거가 이제 이 직원 채용이죠. 그래서 직원을 채용했다는 건 인건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세금 신고뿐만 아니라 근로적인, 노무적인 문제들도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문제가 생기지 않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채용을 하셨다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써야겠죠.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계약서가 양식이 없다 그러시면 여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들어가시면 표준 근로계약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다운받아 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이 생겼다 그러면 4대 보험도 신경을 쓰셔야 되죠. 그래서 이 직원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 4대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사업장 성립 신고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이 4대 보험을 신고할 수 있는 상태예요 라고 이 성립 신고부터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성립 신고를 한 다음에 각 개인별로 취득 신고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4대 보험은 요즘은 그냥 한 사이트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사업장 업무의 성립 신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입자 업무에 자격 취득 신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 자격 취득에서 취득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요거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중에 보면요. 요것도 꽤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비용 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자동이체 하고요. 세금 계산서 용도 등록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동이체를 하는 거는 지나다 보면 이렇게 비용을 이제 바쁘면 자꾸 비용을 내야 되는 것들을 까먹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연체료나 아니면 가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비용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매월 혹은 매 분기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차라리 자동이체 등록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4대 보험에 대한 자동이체 등록이나 아니면 보험료 아니더라도 다른 기타 비용들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다 자동이체를 등록해 놓으시는 게 좋죠. 그런 것들이 이제 관리비나 전기요금이나 이런 공과금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요 세금 계산서 용도 등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물 관리비나 아니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휴대폰요금 등의 그 사업상 사용하는 이런 공과금 관련 항목들은 이렇게 고지서 형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건 지금 관리비 고지서인데 공급가액이 10만 원이고 부가세가 10,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요거를 세금계산서 용도로 그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주고 신청을 안 하셨으면 아래에 공급받는 자 번호에 이렇게 별표로 그냥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상태가 되면 이 부가세, 여기서는 지금 10,000원이겠죠. 요 부가세에 해당되는 부분을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세금을 이 10,000원만큼 더 내는 겁니다. 이게 금액이 지금 10만 원이어서 그렇지 여기 공급가액이 만약에 300만 원이면 여기가 30만 원이에요. 그냥 30만 원만큼 세금을 그냥 쓸데없이 내버리는 꼴이 돼버리죠. 그래서 요거를 세금계산서 용도로 관리사무소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 공급받는 자 번호에 내 사업자 번호가 이렇게 찍혀 나옵니다. 근데 요렇게 되면 비로소 여기 부가세 표시된 금액을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적인 내용들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필요해요. 내가 신고해야 되는 내 업종의 세무 신고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면세 사업자다 이러면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는 대신에 사업장 현황 신고는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내가 1년 동안 해야 되는 이 세무 신고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시기가 되면 꼭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고는 계셔야 돼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래서 적격증빙이 뭔지, 그리고 접대비는 뭐가 안 되는지,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어떤 비용들이 되는지, 요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나중에 부가지세 신고가 됐던, 종합소득세 신고가 됐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이제 하신 이후에 바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물론 요거 말고도 업종에 따라서는 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는 요런 기본적인 요 정도는 아마 알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